예, 파킨슨병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손을 떨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좀 굳어져 있고 이렇게 굽혀져 있죠. 몸이 굳어서 그리고 매우 느리고 보행이 안 좋은 일련의 환자들을 모아서 에세이집 같이 발간합니다. 그때 에세이집 이름이 이제 떠는 마비, 쉐이킹 펄시라는 그러한 저걸로 나왔는데 그때 그 환자군의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에세이집 이후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즉 몸이 굳고 느리고 떨고 잘 넘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노인성 질환을 우리는 파킨슨병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파킨슨병이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파킨슨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신경 변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신경 변성 질환이 게 뭐냐 하면은 뇌가 빨리 늙어가는 병이죠. 병적으로. 그러니까 뇌 일부의 원래는 제대로 작동해야 됐던 여러 가지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뇌세포를 죽이고 그런 뇌세포가 죽어감으로써 뇌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병을 신경 변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도 있고 파킨슨 병도 있고 그렇지만 파킨슨 병은 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병하고 좀 다르죠.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그 병리가 뇌로 퍼져나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런 그 신경 변성 질환 이외에도 뭐 연탄가스 중독도 예전에 있었고 뭐 망간 중독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없으니까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주로 노령층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유전적인 병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근데 매우 드물죠.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집안에서 파킨슨 병이 뭐 사돈의 팔촌 따져 보면 뭐 한두 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이 65세 이상의 인구의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같이 가족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유전병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춘 건 매우 드뭅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원인 유전자가 밝혀진 단일 유전자의 질환이 아니에요. 파킨슨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특히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이 유전적으로 된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모종의 뭐 유전자 치료, 근데 지금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바꾼다. 여기보다는 도리어 저는 아직까지는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병의 위험도를 아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병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이 그 잘못된 정보가 더 큰 사회적 영향과 개인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한 4대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떨림이 있고요. 몸이 굳는 게 있고요. 느려지는 게 있고 균형이 잘 안 잡히는 요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뇌세포가 서서히 병적으로 늙어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도 이것이 동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손떨림만 있고 다른 증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손떨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우리가 보통 떨린다 그러면은 뭐 일을 하거나 글씨를 쓸 때거나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잘 안 떨려요. 가만히 있을 때 떨려요.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떨림의 특징이고 그런 것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서 가끔가다 나타나다가 점차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일 많은 건 이게 몸이 좀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관절염인가 오십견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이게 한쪽부터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느려지니까 이게 중풍이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치료를 하세요. 이게 불편하니까 좌우측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 사람의 모양새가 걷는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고 걸을 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걷잖아요. 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얼굴 표정이 없어져요. 굳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평소 때 잘 웃던 분이 몇 년 후에 봤더니 웃지도 않고 좀 무섭게 얼굴 표정이 변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몸이 느려져 있다. 그럼 한번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느린 것도 평소 때 이제 뭐 연세 드신 두 부부가 이렇게 걷다 보면 대부분 남자 같은 경우는 먼저 앞에 가거든요. 또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이런 그러한 점차적인 변동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만 낙상을 하시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뻣뻣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아주 심하게 넘어지세요. 반사가 작용하기가 어렵게 통나무가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시작부터 아주 심한 모양새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언뜻 봐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넘어가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전증, 원래 떠는 병, 뭐 원래 떠는 병인데 원래 그 조금 이제 가족적으로 이렇게 손의 떨림이 좀 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태성 떨림, 본태성이라는 건 원래 떤다는 거예요. 원래 떠는 병이에요. 그 원래 떠는 병이 있으신 분들하고 파킨슨 병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이렇게 채머리 흔드시는 것은 본태성 진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떨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활동, 국자를 든다거나 뭐 이런 걸 들 때 이렇게 떤다. 글씨를 쓰려는데 막 떤다. 요것은 이제 원래 떠는 병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파킨슨병 어르신들은 도리어 그런 거라면 떨림이 줄어들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걸을 때 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또 통증을 많이 동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쪽만 보시는 분들이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애매모호할 때는 뭐 여러 병원을 들립니다. 정형외과 특히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뭐 침도 많이 맞으러 다니시고요. 근데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르죠.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르고 강직성 척추염은 손발이 느려지거나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아까 같이 4가지 증상이 다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파킨슨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심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맞는 판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임스 파킨슨이 본인이 이런 환자를 군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지금 현재 제일 확실한 방법은 뇌 사진을 찍었는데 특별하게 뭐 이런 몸이 느려지고 뭐 할 증거를 잘 찾아낼 수가 없고 뚜렷하게 진행성으로 몸이 아까 얘기한 4가지 증상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파킨슨 병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RI 찍어도 안 나와야 파킨슨 병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MRI 찍으면 다 파킨슨 병이 뭐 되는 줄 알고 MRI 찍으시려고 하는데 MRI는 다른 병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확진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의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래도 객관적인 것을 좀 원하신다 했을 때는 의사들이 이제 진단적 의심을 갖고 하는 검사법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병이 재밌게도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곳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떨어져서 그런 운동 증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커버하려면 도파민을 주면 되겠죠. 도파민을 줘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그러면 파킨슨병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게 객관적 증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런 그 뇌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 페트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정한 도파민을 이렇게 잡아 끄는, 뇌에서 잡아 끄는 그러한 것을 이제 또 잘 디텍션하는, 잘 확인하는 그런 동위원소를 집어넣고 찍으면 그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약을 줘봤더니 반응도 있고 아까 같이 네 가지 저것이 다 있다 한다면은 이제 의사들은 그 이전까지는 진단적 의심이라고 하는 의심 단계였지만 이제 확진을 하게 되죠. 치료법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인이 제일 많은 파킨슨병증의 원인이 그 뇌 변성 질환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뇌 변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면 아마 노벨상이죠. 노벨상이 아니라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의 저것은 노화 작용을 스톱시킬 방법은 없다. 그럼 치료법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치료를 원인 치료가 안 되더라도 증상 치료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뇌세포가 죽어서 도파민이 떨어져 있으니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근접하게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첫 얘기만 듣고 이거 뭐 완전한 완치법이 없다라고 한다는 생각에서 치료를 포기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 먹으면 본래 앓고 계시는 것보다 좋아져요, 분명히. 운동 증상 좋아집니다. 그럼 그걸 치료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죠.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고혈압은 완치가 되나요? 안 됩니다. 혈압 낮추는 약을 먹고 그것에 의해서 오는 2차적인 여러 가지 나쁜 것을 막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고혈압은 치료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약을 잘 조절하고 하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약의 조절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2차, 3차에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한두 개 다 병이 있습니다. 그거 다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완벽하게 무병으로 삶을 끝난다. 이건 뭐 불가능합니다. 뭐든지 뭐 이 병이 쌓이게 됐을 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뭐 파킨슨병을 잘 일으키는 어떤 병이 있느냐? 전 병보다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착각을 하고 오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잠깐 원인 중에 빼놓은 게 있었는데 아까 도파민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쓰는 약 중에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먹게 되면 꼭 파킨슨병하고 똑같이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파킨슨병이죠, 이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기저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어떤 드시고 있는 약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병이 이 병을 더 악화시키고, 물론 뭐 허리가 아프신 분이 뭐 요통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이 몸이 뻣뻣하면 더 아프시겠죠. 이건 상승작용일 뿐이고, 그렇지만 특별히 뭐 가지고 있는 병을 잘 관리를 해야지 이 병이 안 걸린다, 이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약물 치료의 기전은 쉽게 얘기해서 뇌 신경세포를 좀 보호하려는 시도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망가진 그 도파민 생산 공장을 다시 원위치 시킬 정도로 생산을 스스로 못하면 바깥쪽에서 이제 수입해 와야죠.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뭐 패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도파민만 망가지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뇌 세포가 또 죽으면서 뭐 알츠하이머와 비슷하게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파킨슨 어르신분도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곳에 맞춰서 또 약을 드리고, 약을 조절해야 드리는 거죠. 맞춰서. 물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결국엔 이제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원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이제 치료가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나는 이제 굳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의 한계를 서로 알아야지 노력할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의 한계를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약만 먹어 다 날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팔입니다. 그건 희망 고문이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서로의 목표점을 잡기 위해서 치료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건 완치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당신한테 치료법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젊었을 때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약에 대한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에 의해서도 병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있는 모든 약에 대해서 그 주치의와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먹어야 될 약과 안 먹어야 될 약, 더 심하게 만들 약과 편하게 만들 약을 조정을 해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이제 도파민을 조절해야 되는데 초반에 한 4, 5년, 뭐 길게는 7, 8년까지도 약만 잘 조절하고 하루에 뭐 두세 번만 먹으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너무 편해지세요. 근데 약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공장이 존재하고 이렇게 수입된 것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드는 공장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만 의존하다 보니 어떨 때는 수입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약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빠지게 되죠. 이런 증상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 증상의 기복이 심해졌을 때 많이들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의사들하고 얘기해서 약을 잘 조절하고 한다면은 그 기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도 저한테 오셨던 많은 분들이 몇 년이나 다니셨나 봤더니 뭐 15년, 2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걸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대로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병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갖고 만성적인 질환과 대처하느냐의 문제지 초반에 어떤 몇 가지 이야기에 그렇게 무너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좋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다는 닥터 쇼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암도 마찬가지로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굳이 제 얘기만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이유는 없어요. 두 선생님의 의견이 일치하신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특히나 파킨슨 병은 아까 같이 세세한 개인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그 한 선생님의 그 치료에 좀 따라가 주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엔 이 선생님한테 해서 좀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럼 그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알아요. 뭐가 이렇게 해서 나빠. 근데 이때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이분은 하나도 모릅니다. 원래 뭐 처음 오셨는데 뭘 알겠어요? 명이요? 오래 본 사람이 명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명이라고 찾아가 봤자 저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읽습니다. 교정 금방 하면 되거든요. 나빠지면 제일 먼저 왜 나빠졌는지 본인을 바로 직전에 치료했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걸 하고요. 그래서 의사 신뢰가 모든 병에 가장 중요하듯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야 될 때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는 병원 크기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파킨슨 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동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느려지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다음에 약국 가서 약 사세요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 약국에서 약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2차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혜택은 희귀난치병은
산정특례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본인의 진료비의 10%를 내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난치병에 해당이 되세요. 희귀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은 난치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인데, 그리고 이제 그 몸이 굳어지고 힘들어지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렇지만 뭐 다른 병하고 특별히 더 다른 것은 원내에서 약 타드시는 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이 느려지고 하는 운동성 질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좀 이렇게 그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통증을, 그러니까 몸이 느려지고 하니까 굳어져서 그런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즉 파킨슨 병은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운동 증상이란 다양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파킨슨 병인데 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냐고 보호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이 병처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핵심이, 다른 병은 그런 운동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 병은 그런 운동 증상에 비해서 다른 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특별한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이게 파킨슨 병의 증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조그만 다른 증상이 생기면 또 다른 선생님이 하다가 약이 이만큼 많아져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악순환이니까. 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꾸준히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